이제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는 조금만 다룰 거고요. 어차피 앞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에세이는 조금만 다루고 요거 보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에세이 조금만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UC 뭐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UC 가는 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할 거고요. 제가 보기엔 되게 가기 힘들어요. 힘들고 그다음에 서두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솔직히 로스쿨 뭐 대학원 애들이 대학원을 생각한다면은 UC도 되게 괜찮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예로도 그러니까 제가 콜롬비아 로스쿨 다닐 때 저희 학교에 한 학년에 한 280명 정도 들어와요. 근데 UC 버클리하고 UCLA가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대학원을 잘 보내요.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 컬리지도 저희가 이제 2주 뒤에 또 할 텐데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취직하는 거는 솔직히 미국에서 바로 취직할 건 좀 힘들어요. 그거는 솔직히 뭐 20위 안에 있는 대학교 나와도 미국에서 바로 취직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공대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대학원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좋은 대학원 가는 게 목표라면은 꼭 비싼 사립대를 먼저 보내는 것보다는 UC 학교에서 시작하거나 리버럴 아츠에서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은 스태핑 스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걸 이제 거꾸로 할게요. 전요. 거꾸로보다는 지금 조우가 먼저 에세이를 했기 때문에 좀 네. 졸업하기 쉬운가요, UC? 네, UC는 되게 쉬워요. 워낙 크기 때문에요. 출석만 잘 하면은 B는 나올 거예요. 네. 네, 출석만 잘하면은. 그런데 만약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졸업하기 힘들다. 좀 만약 여기 자제들 분 중에서 졸업을 못한 학생이 있다면 좀 미안하지만 그 학생한테는 졸업 못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졸업 못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 2년 전 케이스죠. 이 학생은 정말 대단한 게 그러니까 퇴학을 당하려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학기 때 이제 F를 7개를 받았다고 칩시다. 뭐 6개를. 그러면 이제 애카데믹 카운슬러랑 그다음에 뭐 프레시먼 애드바이저가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가 이제 수업 능력이 안 되니까 수업 3개만 들어라고 딱 줄여요. 쿼터라. 그러니까 9 크레딧으로. 그다음에 위클리 미팅을 해요. 근데 걔는 그거 하나도 안 갔어요. 그래서 또 F를 3개 받았죠. 그럼 이제 경고를 줘요. 야, 너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잘리니까 좀 잘해라. 그래가지고 또 3개로 제한시켰는데 걔는 그것도 안 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잘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편지를 썼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다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 못하고 잘리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거를 안 시키는 학교, 어려운 학교도 있다고 잘 알고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특정 학생이 졸업을 못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딴 데서 걔는 성공할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힘들어요. 네, 진짜로 힘들 거예요. 딴 걸 찾아주면 돼요. 걔는 학교가 아니라. 한번 봅시다. 에세이를 했으니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에세이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많잖아, 에세이가. 8개에서 그러면은 뭘 4개를 써야 되냐. 그래서 UC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세이를 그룹핑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에세이들은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학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었고, 어떤 에세이를 보면은 개인적인 거에 물어보는 게 있었고, 어떤 에세이는 그냥 수업이 있었고, 어떤 맨 마지막은 아무거나 쓰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크게 나눠지는 그룹은 뭐냐면 3개가 있는데 1, 4, 7은 저는 그냥 engagement 에세이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딱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1번, 4번, 7번을 보면은 그냥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냐, 누굴 만나서 어떻게 했냐, 누구한테 도움을 준 적이 있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이기적으로 혼자 하는 애인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이타심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애인지. 근데 이게 350단어다 보니까 나는 우리 사회를 존중한다. 아니면은 남들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렇게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쓸 수 있잖아요. I'm a very loving person. 나 되게 사랑스럽고 남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나 봉사 많이 했다. 아무리 그렇게 써봤자 한 50단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특히 engagement 에세이는 한 개 사례를 고르면 돼요. 하나의 사례를 통해가지고 얘가 이런 상황에서 왜 어떻게 했냐만 보더라도 얘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요 내용만 입증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engagement 에세이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analyze the process of this conflict. 그 안에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담은 안 갖는데 모르겠어요. 피자 어디가 더 맛있나요? 페퍼로니가 맛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마가리타가 맛있어요? 피자. 저 vegetarian이에요. vegetarian, vegan. 오케이, 이유가 있겠죠. 이러한 선택이에요. 똑같은 선택. 그러면은 이제 아무 vegetarian으로 요 얘기를 써봅시다. 그러면은 질문이 그거예요. 피자를 주문하고 싶은데 넌 어떻게 주문하니? 그래서 보세요. I'm a vegetarian. 그래서 나는 vegetarian만 시키겠다. 딱 이렇게 쓰면은 되게 이기적인 애예요. 왜냐면 그 반 안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가겠어요? Get one vegetarian. 하나밖에 못 시켜요. Get half and half. 이렇게 이게 대안이죠. 내가 그러면 하나 만들겠다. 반반. 왜냐면은 왜 그래요? 본인도 알죠. 베지테리언으로서 평생 산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힘들죠. 그래서 본인이 지키고 싶은 것도 지키되 얘네들이 그걸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써주면서 끝에 가서 나는 반반 하겠다. 그래서 반반 시킨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베지테리언인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결과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그래서 그러한 분석이 어떻게 보면 에세이의 핵심이에요. 이 인게이지먼트 에세이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쓰지 마세요. 베지테리언, 비건 에세이 쓰세요. 내 커뮤니티로 해서 내가 뭐 잘한 게 있냐. 딱 그럴 수 있겠죠. 뭐냐면 우리는 매주 무슨 클럽 프레지던트 하는 거 있어요, 뭐? 어디요? ASL. 오케이, AS요. 그쪽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우리가 피자를 시켜 먹는데 나는 베지테리언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짓이 한 판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물어보지 않고 베지테리언을 시켰는데 보니까 애들이 반감이 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회장이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반면에 또 나머지 9명은 베지테리언 그걸 싫어하고 그 분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딱 요 인게이지먼트의 핵심. 그래서 소재는 봐봐요. 되게 간단해. 피자 한 판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세이 중요한 거 먼저 소재는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베지테리언, 비건 에세이. 좋아요. 네. 이게 첫 번째 그룹핑 1, 4, 7번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inner self essay. 이건 2번, 6번인데 아까는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이라면은 2번, 6번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나한테 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가치. 또 베지테리언으로 한번 가볼게요. 비건. 왜 비건이 됐어요? I honestly didn't like meat. 그렇죠. 이건 좋아요. 나는 그냥 그러면은 좋은 고기를 못 먹어봤네요. 얼마나 맛있는데 고기가. 냄새 안 나는 고기들도 너무 많은데. Anyway, 그건 농담이고요. 고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싫어한다고 우리가 다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뭐 제일 싫어해요? 과목 중에.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 누구예요? 학교에서. I honestly like everyone. 아니 정말 이 인간은 정말 싫다. 한 명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싫다. 맥스를 싫어한다 그럽시다. 그냥 저희 학교에 맥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스를 싫어해요. 안 먹는 거랑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끊어내죠. 뭐냐면은 내가 고기는 안 먹어도 이건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돌이켜 보면서 이 과정에서 내가 남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내가 베지테리언 된 거는 상관없지만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끌고 와가지고 왜냐면은 고기가 싫어서 비건이 됐다는 거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싫어하는 거는 다 안 한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거기까지 연장시킨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내 주장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도 생각하는 그러한 면목으로 이 6번은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 8번. 3, 4, 8번은 뭐 아니지만 특히 3, 4. 이건 좀 자기 자랑하는 에세이.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수업적으로 자랑해도 되고 아니면 기타적으로 자랑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8개 에세이가 있어도 또 여기 거기 프린트 다 돼 있지 않나요? 예, 프린트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도 보면은 다 그냥 주제별로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해야 되는지도 돼 있고. 근데 1차적으로 이제 내용이 문제를 읽었을 때 얘네는 리더십 에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타이틀이 중요한 게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얘기했을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resolution of a dispute예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그게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 한 50%는 문제를 적고 그거를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 나갔는지.
끝. 아니면 풀고 나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크리에이티비티 에세이. 근데 크리에이티비티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창의적인 걸 생각하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 그게 있다면은 미국 대학교 안 가도 돼요. 본인 사업하세요. 그럼 돈 많이 벌 거예요. 여기서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거는 유형물, 무형물, 그 tangible, intangible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독특한 습관이도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에세이 뭐냐면 habit 에세이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대다수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 뭐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뭐가 나올 수도 있고 탤런트 나오고 에듀케이션 나오고 근데 4번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4번은 피하는 게 뭐냐면은 educational barrier 해가지고 내가 교육적 난관 얘기할 때 나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못한다. 그럼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갔는데 이런 사회가 많아요. 그 한국인이 별로 없다. 예상하고 간 건데 뭐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이 barrier는 뭐냐면은 뭐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 아니면 우리 가족에 누가 질병이 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명도 대학교 가신 분이 없다. 만약 부모님 중에 대학교 가신 분이 없다면은 얘가 대학교 가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회 환경적으로 가라는 얘기도 안 할 거고 궁금한 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대부분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 게 에듀케이션 배리어지. 내가 뭐 미국 처음 가가지고 영어가 힘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공부를 잘하고 있다? I am stupid.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에세이 소재가 안 돼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챌린지도 있고 챌린지에서 애들이 또 많이 오해하는 거. 성적 안 나왔다. 성적 관심 없어요. 솔직히 정말 성적 관심 없어요. 네, 어차피 성적은 딴 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favorite academic subject도 또 오해하는 게 전공이랑 관련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공이 없어도 돼요. 네. 고등학생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아는 척 하는 건 다 티가 나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은 많은 거를 다 성취한 아이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과연 소화할 수 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소화한 다음에 이걸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거냐. 이러한 가능성을 보는 거지. 내 전공에 대해서 얘가 박식하다? 얼마나 박식해봤자 얼마나 박식하겠어요. 그리고 진짜 박식한 애들은 벌써 대학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너 무슨 뭐 전미 올림피아드 1등 하면은 벌써 연락이 왔을 거예요. 야, 너 우리 학교 와라. 아니면은 국제 올림피아드 1등 했으면 연락이 와요. 그 찌라시정 그런 거 말고요. 너 우리 학교 오는 그 홍보성 말고 진짜 너 우리 학교 오면은 장학금 다 주겠다. 풀 라이드 주겠다. 그런 애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본인이 어떠한 특정한 애카데믹 서브젝트에 뛰어나다 잘난 척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혀 도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에세이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1번이랑 살짝 겹치고 그 다음에 unique aspect 이거는 어떻게 보면 2번이랑도 겹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보신 다음에 그 질문의 핵심이 뭔지를 알면은 그래서 결국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8개에서 4개를 고르라는 거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고르세요. 그리고 대답하기 쉽다고 해서 쓰지 말고요. 본인의 다양한 측면들을 나타낼 수 있는 에세이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구분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주제별로 좀 나눈 거고, 아까 뭐 조선님 쌤은 뭐 가치적인 면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건 내용적인 면이고요. 근데 그 내용은 솔직히 부모님들이 들을 게 아니라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부모님이 쓸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보실 때 좀 유치해 보여도 그 애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평가 자체도 애들 눈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17살 애가 생각하는 걸 써야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좀 문제가 돼요. 이게 뭐냐? 너 이게 뭐 하는 거냐? 너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알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런 컨퓨전 있는 게 맞아요, 애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를 나중에 보시더라도 너무 본인의 눈에서 보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에세이 관련돼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보고요. 이제 저는 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교육 비판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교육 시스템상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한국 교육의 그 시스템의 그 어떻게 보면은 국내 쪽은 한국은 되게 특이해요. 안에서는 되게 많이 싸워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되게 우수한 게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발도상국들 보거나 아니면은 유럽 나라들 보면은 특히 그 유엔에서도 최고의 교육 모델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교육 수출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월드뱅크에서도 그걸 제 친구도 그거 담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육이 나빴다 아니면은 안 맞는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메시 보러 쟤 축구 못해서 나 쟤랑 축구 못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비난하는 글은 쓰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비난하는 건 뭐냐면은 나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주로 이제 한국에서 성적이 안 좋은 애들 뭐냐면 나는 다양한 사고를 하고 이렇게 내 주장을 펼치고 싶은데 한국은 암기식 교육이다. 근데 그거는 되게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미국도 암기식 교육이에요. 기본은 암기는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글, 특히 제도를 비난하는 글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에세이 관련해 가지고. 그럼 이제 볼게요. 이제 UC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당연한 얘기도 있고 조금 황당한 얘기도 있고.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UC가 이제 들어가기가 더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UC는 원서 비용도 되게 싸요. 그리고 원서가 되게 간단한 게 아니라 하나의 원서를 쓰면은 끝에 가가지고 그냥 캠퍼스만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주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는 거는 솔직히 한 UC 어바인 정도 이제 갈 수 있는 학교인데 별도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버클리 LA도 찍어요. 그냥 어차피 30불 3만 원 더 내는 거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UC는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잘 봅시다. 요게 이제 2번이 중요한 건데 이거 한번 제가 코트로 그냥 읽을게요. A 4.2 GPA used to give a student a pretty good shot at UCLA or UC Berkeley, but now those can be rich schools. 뭐냐면은 주립대, 오늘은 이제 주제가 주립대니까 주립대는 사립대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점에 되게 민감해요. 이제 다다음 슬라이드에도 나오겠지만 평점 4.2, 웨이티드예요. 웨이티드 4.5에서 이제 4점이죠. 4.2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클리, LA 가는 점수로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 왔어요. 4.2가 4.2예요. 되게 높은 거죠. 네. 과거에는 뭐 3.9 뭐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특이하게 UC 계열 버클리하고 LA는 매년 이게 올라가요. 그 에버리지가 GPA 에버리지가. 그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3번 이게 또 할 텐데 이제 UC 가이드라인스를 많이 안 읽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거든요. 이게 주로 누구한테 문제되냐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안 사는 학생들. 캘리포니아에 거주자? 오케이. 안 사는 학생들 보면은 그 고등학교 내 졸업 요건이 있잖아요. 졸업 요건만 충족을 시키면은 대학 입학 요건이 충족되는 줄 아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UC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립대학교도 그 웹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아니면은 대부분의 성공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수업을 다음과 같은 연수를 채우고 다음과 같은 난이도를 듣습니다라고 명시를 해놔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카운슬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얘 잘하고 있다. 충분히 어렵게 듣고 있다. 이 정도면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근데 한번 얘기해 보셨죠?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좋은 대학교라는 거는 미시건에 있는 학교면은 유니버스 미시건은 최고예요. 딴 데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국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구로 이제 학교를 지원하니까 요 UC 가이드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얘네는 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립대보다 원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들은 이거를 다 따라서 해요. 이 A to G 코र्스 리퀘어먼트 따라서 하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그 국제 학생은 아니면 타주 학생 이걸 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근데 합격한 애들 보면은 다 이걸 따라가는 애들이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letter도 얘네들이 holistic review인데 recommendation은 원칙적으로 안 받죠 얘네들이요. 그 recommendation이 필요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diversity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UC 계열 했다면은 다양성이 거의 키워드였는데 이제 다양성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다양성에서 얘기할게요. 한국인 국제 학생이라고 다양성 아니에요. 아셔야 되는 게
물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중국 애들이 너무 많다. 근데 중국 애들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걔네 뭐 전 세계 3분의 1인데. 그다음에 인도 애들이 많다. 걔는 전 생구의 한 5분의 1이에요, 벌써. 그다음에 한국은 인구도 많지 않지만 미국에 있는 국제 학생들 그 수를 보면은 물론 사우디는 우리보다 좀 더 높지만 사우디도 인구가 많고 걔네는 돈을 내고 이게 워낙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걔네는 뺀다면은 중국, 인도, 한국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인 학생이란 거는 메리트가 안 돼요. 네. 그거는 다이버시티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은 좀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잘 궁금해가지고 못 사는데 어떻게 유학을 보냈지? 그래서 제가 물어 너네 아빠 차 뭐니? 아, 국산차예요. 뭔데? 에쿠스요. 뭐?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 내가 못 산다,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다는 거는 딱 그렇게 해서 연소득이 3천만 원 안 되면 그땐 열악하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팝사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경제적 약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3인 가족 이상의 총 수입이 3천만 원 안 되면 경제적 약자예요.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좀 못 산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시골에서 왔다. 그러면 너 어디서 왔니? 광주요. 광주는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시골이란 거는 이제 철원 쪽에서 이제 군부대 앞에서 왔으면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지고 학교 가는데 1시간 걸리면 시골이지만 다이버시티는 그래서 좀 안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별로 다이버시티가 다양성이 없어요. 한국 학생은. 근데 이제 이 부분 얘네가 조금 이제 바뀌는데 만약 1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있다면은 여름 방학 때 뭘 하는지 잘 계획을 짜세요. 얘네들이 작년부터 조금 이거를 강조했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리더십하고 애캐데믹 프로그램에 비중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물론 이게 돈을 내고 가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근데 UC는 특이한 게 웹사이트 가면은 얘네들이 추천해줘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봤을 땐 좋은 프로그램이다. 왜냐면 그 글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 근래에는 많은 학교들이 상업적으로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먼저 해놔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보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몇몇 프로그램들은 돈보다는 진짜 학생들의 리더십이나 학업 관심성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중을 쳐주겠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리스트가 전체는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 이러한 프로그램 같은 애들이 조금 성공적이었다 해가지고 한 20개 딱 줘요. 그 리스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웹페이지에 있어요. 그냥 UC. 예. 페이지에. 거기서 그런데 한 80%는 벌써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확인은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타스크는 벌써 끝났으니까 그런 거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무료, 그러니까 지원해가지고 뭐 선발이 1차, 2차, 3차까지 있는 거 아니면은 무료든지. 예, 타스크는 무료거든요. 근데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게 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importance of optional section 이건 얘네들이 원래 얘기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나왔는데 보면은 원서를 보면은 이제 사실을 기입하는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필수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이 있어요. 옵셔널. 근데 옵셔널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옵셔널을 최대한 잘 활용하래요. 좀 짜증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설명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에세이를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어떤 부분은 또 내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건 쓸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과 기록이 있냐?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건요. 그런 건 없다고 하지만 뭐 특이사항이 있냐? 아니면 가족적으로 뭐 더 말하고 싶은 건 있냐? 아니면은 교육에 대해서 너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없더라도 하세요. 네, 없더라도 하세요. 뭔가 내 원서를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아니면은 내가 다니는 학교상 뭐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그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레커멘데이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천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의 학업적 재량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는 어떠한 지금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환경 안에서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추천서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그 어디에도 이 학교,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게 다 옵셔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요 이제 8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또 여기서 질문 받겠습니다. 거기 리더십 프로그램이요. 네, 얘네 다니는 고등학교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그냥 그것도 좋습니다. 학교. 제일 좋은 거는 그 학교 내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뭐든지 제일 안 되는 학생의 특징. 그러니까
너무 바쁘면 안 돼, 학생이요. 그 학생이 너무 바쁘다. 잠도 못 자고 있다. 그러면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무리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연장선으로 학교 수업, 학교 활동, 학교 행사가 무조건 제일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사설 학원이니까 그 학교 다닐 때도 SAT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이익이랑 직결돼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야, 뭘 공부하냐. 학교생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애들이 학교 무슨 모임 간다 그러면 다 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어느 활동 간다 그러면 또 다 가라 그러세요. 활동 그다음에 여기 학교에서 하는 리더십 프로그램도 선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나 다 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돼요. 그거 가라 그러세요. 네, 학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활동도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네. 또 여기에 관련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이제 또 다음 페이지. 그럼 누가 들어가나요? 누가 들어갈까요? UC.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뭐 이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보고 그러면은 누가 들어갈까요? 했을 때 그럼 앞에 거 다 충족하는 학생이 들어가겠죠.라고 그건 당연한 답이고 그래도 다 충족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students are a big fish in a small pond. 이건 뭘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거는 어제 스포츠라고. 그렇죠. 이제 뭐죠? 그 용의 꼬리가 되냐 아니면 뭐의 머리가 되냐 이건데 그 주립 때는 워낙 학점이랑 그 랭킹 그 학교 내에서 그 퍼포먼스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몇몇 유명한 사립학교들 뭐 필립스 엑스터 정도의 사립학교 외에는 랭킹이 떨어지는 순간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작은 학교에서 1등 하는 게 200명 학교에서 5등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항상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UC는 좀 특이한 게 점수를 환산할 때 어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안 줘요. AP 아니면은 대학교 레벨에서만 가산점을 주고 그 이제 커먼 앱도 이렇게 바뀌어서 그 얘네가 좀 특이한 건 아니지만 UC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년 때부터 쭉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옆에 난이도를 다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모든 학교, 모든 UC 관련된 웹사이트에서는 가장 어려운 수업을 듣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 AP를 솔직히 10학년 되면은 안 들으려 그래 애들이요. 너무 워낙 바쁘니까. 그러면은 정말 사요나라예요. 그 이제 좋은 학교 못 가요. 걔는 12학년도 어렵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들었다면은 좀 들으세요. 이제라도. 네. 어려운 수업 듣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아까 이거 똑같거든요. 학교 안에서 충실히 들어야 되는 거지 밖에서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의 특징 또 할게요. 뭐냐면은 수학, 과학은 AP 다 들어요. 근데 어차피 English language 들으면 AP 점수 안 나올 거 알고 그 다음에 history도 들어봤자 안 나올 거 알고 그 다음에 아트 쪽에 들어도 안 나올 거 알기 때문에 그거 다 안 들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의 특징은 수학, 과학만 AP가 강하고 나머지는 AP가 없어요. 과연 그러면 얘는 가장 어려운 수업을 들은 걸까요? 아니죠. 선별해서 들은 거잖아요. 되게 전략적으로 들은 건데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연장선인데 쉬운 과목에서 A+를 받는 것보다는 어려운 과목에서 B+ 받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건 당연해요. C 받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얘가 선택을 잘못한 거고 원래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 아이였고 그런데 어려운 수업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SAT2가 mandatory는 아니거든요. 얘는 내라는 과는 특정 과만 그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마다 과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버클리 엔지니어링 아니면 사이언스 가려면은 거기 단서가 있거든요. 별표로 딱 별표 놓은 다음에 우리 뭐 버클리 과학 전공자 관련해서는 피직스하고 수학 SAT2 제출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제출하지 않을 거 왜 봐야 되냐? 얘네 글을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수업이 없다면은 몸으로 대처해 주겠다고 돼 있거든요. AP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P 피직스가 너네 학교에 없으면은 SAT2 피직스 620점, 650점 이상 받으면은 대처해 준다고 나와요. 그 A to G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옵셔널 부분들 거기다가 이거를 다 어필해 주면 돼요.
그거 정말 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준비가 되면 AP하고 SAT를 네. SAT 예를 들어서 피직스 같으면 AP 피직스, 뭐 SAT2 피직스를 다 준비를 하면 좋은데 네. 정말 여차하지 않아서 SAT2 피직스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뭐 무조건 그래도 두 개가 다 있어야지 그게 뭐 약발이 나거나? 근데 이게 뭐 약발이라는 표현 되게 좋은데요. 그 솔직히 되게 강한 단어가 두 개 나왔어요. 이제 대체. 그 대체라는 개념이 A가 없으면 B가 들어갔을 때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냐 없냐. 근데 그걸 보면은 지금 잘 보세요. 이 항목들이 다 별개의 항목이 아니라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개의 시나리오로 갈게요. 하나, 이 학교에 AP 피직스가 없는 학교예요. 없는 학교인데 얘가 SAT2 피직스를 했어요, 자발적으로. 그럼 이건 플러스가 되겠죠. 어차피 학교에서 만약 AP 하드에서 코스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AP 피직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아까 그 예시처럼 AP는 없어요. 근데 SAT2는 있어요. 이럴 때는 약발이 높아지겠죠. 이거는 얘가 추가로 한 거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거라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학교에서 AP 피직스를 제공을 해요. 근데 얘 코어 스케줄링 거 보니까 딱 수학만 AP가 있고 나머지는 다 레귤러예요. 이럴 때 AP를 안 한 거는 얘가 능력이 안 돼서 안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SAT2가 어느 정도 참고는 되겠지만 AP가 빠진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은 AP가 난이도가 더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학생이 안 듣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그 수업이 없다라는 거 빼고 첫째는 뭐냐면은 어차피 들어봤자 점수가 안 나온 건 알기 때문에 안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코스와 컨플릭트가 생겨서요. 후자 같은 경우라면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컨플릭트가 생긴다고 그 옵션을 쓰는 거예요. 내가 AP 피직스를 듣고 싶었는데 이 커리큘럼상 내가 뭐뭇을 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컨플릭트가 생겨서 없다. 못 들었다. 그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총 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죠. AP가 제공 안 됐을 때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두 번째, 그 AP가 없을 때도 플러스가 AP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실력이 안 돼서 안 들었을 때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SAT2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 되겠죠. 근데 대체는 안 돼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컨플릭트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겠죠. 아까 말했던 그 옵셔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제도적으로 학생들이 블록 스케줄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과학이 겹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많이 겹치는 게 12학년 때 뭐가 겹치냐면은 그 이제 뭐 인턴십 하는 학교들도 있고 무슨 리더십 뭐가 있고 학교에서 뭐 스튜던트 가보면 하면 어디 뭐 미팅 시간이 딱 있어가지고 블럭이 잡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못 듣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시험을 보는 게 완전히 대처가 되겠죠.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AP를 안 듣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성적이 안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죠. 아, 내가 AP가 너무 많다. 아니면은 그 선생님 별로다. 근데 본심은 어렵다는 거예요. 학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셔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케이셔널 히스토리에 대해서 옵셔널 얘기를 해달라. 근데 만약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컨플릭트가 없는 데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컨플릭트 있는 애는 그 두 개의 가치 중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그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12학년 되면 인턴십을 주기 때문에 그게 두 블럭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수업과 겹치는 게 아니라 딱 1시간 겹칠 때 두 개를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설명해 주면 돼요. 네. 한 가지 더. 그렇게는 된다요? 네. 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 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AP가 안 열려서 아예 없어서 이제 AP 못 들었는데 이제 12학년 올라가면서 AP가 열릴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AP 수업을 들으면 우리가 그 5월에 보는 에그잼을 못 보잖아요. 원서 쓸 때까지 상관없어요. 그 점수는 점수 안 내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어차피 그 끝에 보면은 그 예상 그 AP 언제 그래서 지금 12학년 올라간 애들은 2019년도 5월이라고 기재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AP 시험을 많이 본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AP 수업을 얼마나 많이 듣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프로브 할 필요는 네. 없는 거죠. 네. 시험 점수만 한다면은 외고 애들이 다 들어가게 해요. 걔네 뭐 시험 점수는 한 10몇 개씩 다 갖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좋은데 못 가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봅시다.
네, 커뮤니티도 좋아요. 좋은데 봉사해요? 이 volunteer? 뭐요? 병원. 요양병원 좋죠. 애들 많이 해요. 요양병원 가서. 그다음에 별로? 오케이. 요양병원 왜 가요? 요양병원에. 나중에 뭐 그쪽으로 일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 의도 자체가 난 나중에 의대 가고 싶다. 그런데 거기서 요양병원에서 일한다. 딱 보이잖아 이제 그림이. 얘가 요걸 그 많은 활동 중에서 이걸 택했구나.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적어놓은 거 in meaningful way. 봅시다. meaningful way. meaningful way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academic reinforcement. 내가 이제 나중에 어떤 전공에 대해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턴은 왜 안 해요, 그러면? 인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봉사하는 게 좀 애매한 게 이게 순수한 의미에서 봉사인지 아니면 직업 훈련인지 잘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봅시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느 한 환자를 만났어요. 환자를 만나가지고 매주 전화도 해주고 매주 이 사람과 교류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면은 그런 걸 하나 만드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인볼브먼트의 meaningful way라는 거는 단순히 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이렇게 했죠. 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거기 가가지고 어린애들과 아니면 노인들과 특히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교류하면서 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문구를 읽으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meaningful way는 그 내가 봉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영향을 미쳤냐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환자 한 명, just one patient. 아니면은 거기에 일하는 분 한 분. 내가 감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편해지거나 그 사람이 안정감을 갖거나 그런 면으로 봉사는 참여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리더십도 여기랑 마찬가지인데 커뮤니티는 리더십으로 보면 되는데 학생 회장 하는 학생들 그 조심하라 그러세요. 학생 회장 했을 때 딱 이런 거 하잖아요. 나는 학생 회장으로서 학교를 대표했다. 저기 벌써부터 거만해졌어요. 학교를 대표했다. 그 다음에 나는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진짜 한 거 없는 학생으로 보여요 지금. 자기가 대표한 게 없으니까 이익을 대표했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꼭 쓰는 게 있어요. 학생들과 학교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중재했다. 어디서 그 arbitration이라는 단어 들어와가지고 그 중재했다고 써요. 예전에는 liaison이라는 단어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제 arbitration이라는 단어 많이 쓰더라고요. 아니면 coordinate. 그러면은 이 학생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meaningful way는 아까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뭘 기여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기여라는 거는 내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이 활동이 나로 인해 가지고 뭐가 플러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리더십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리더십 포지션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가 4년 동안 학교에 있는 내 친구를 수학 가르쳐줬다. 얘가 훨씬 더 대단한 리더예요. 아니면 나는 한 2년 동안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서 막 울고 그냥 2시간 동안 울면서 들어준 적도 있다. 훨씬 더 좋은 리더예요. 왜냐면 얘는 리스너잖아요. 얘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애잖아요. 그게 훨씬 더 멋있는 리더지. 그것도 커뮤니티에 기여한 거잖아요. 그 한 명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UC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요새 특히 아이비리그 학교도 이게 많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주로 이제 소셜 애드보커시라 그러는데 리더십을 단순히 포지션에서 연장해가지고 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데 그 사회라는 거는 1인 체제도 상관없어요. 나 외에 한 명만 있으면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6번에 Ascent to Leadership Position, 요 5번, 6번이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 리더십 있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본인이 어떠한 리더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에세이에서 나오는 건데 에세이는 약점 중심으로 쓰세요. 약점이라고 해서 나는 바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판단을 내렸다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의 눈으로 봐야 돼요. 부모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이것 때문에 고뇌를 많이 했구나. 그 다음에 oversaturation of computer science, 이거 중요한 거. 좀 컴싸하고 엔지니어링 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남자애들 거의 한 7, 80%가 여길 지원해요. 그래서
UC 학교들도 버클리, LA는 말해놔요. 여기 두 개 지원했을 경우 별도로 평가받거든요, 얘네들은요. 합격률 더 떨어진다고. 네, 합격률이 더 떨어져요. 컴사 엔지니어링 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러면 애들은 그래요. 너 컴퓨터 왜 지원하냐? 아, 취직 잘 되잖아요. 그럼 학교를 왜 가요? 취직 잘 되면 벌써 중소기업 갈 때 많아요. 네. 엔지니어링 왜 하냐? 아, 대학원 가기 좋으니까요. 야, 근데 넌 대학원 가려면 순수과학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메이저를 해도 좋아요. 좋은데 주로 되는 애들은 누구냐면요. 좀 뭐가 많이 준비된 애들. 상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이제 미국 대학교 랭킹에서 뭐 50위, 70위, 90위, 100위 정도 학교를 지원을 한다. 그럼 지원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또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90위 학교를 갔을 경우에는 좋은 대학원은 못 가겠죠. 왜냐면 이제 대학원도 이게 립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U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버클리하고 LA 같은 경우 이 두 학과가 걔네가 거의 막 광고하듯이 떠요. 아래다가.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그리고 합격률은 더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지원하지 말라는 거겠죠. 너가 진짜 준비가 되지 않은 이상 여기 지원하지 말라고. 네. 제너럴로 지원하는 거예요? General Science. 그리고 솔직히 컴퓨터 사이언스다 컴퓨터는 이제 마이너로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수학하고 과학만 좀 일단 그거 수학하고 이제 물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 뭐 아니면 의료 메디컬 엔지니어링 간다면은 그 언더그래드에서는 이제 바이오 메디슨 아니면 바이올로지 아니면은 뭐 케미스트리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게 훨씬 더 낫겠죠. 어차피 엔지니어링은 여기 뭐 공대 전문가가 있으면 제가 죄송하지만 그 응용 과학이잖아요. 순수 과학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이제 대학원 이제 박사 가는 것도 보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순수 과학 안 되는 애들이 엔지니어링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물리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엔지니어링 PhD 가는 거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 때부터 굳이 이거를 정해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매년 반복돼요. 특히 남자애들 다 컴싸 간대요. 그리고 다 엔지니어링 가고. 네. anyway, 여기까지 또 이제 질문 있나요? 여기 다 해당되나요, 아이들은? 근데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우리 완전히 UC 망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이 8개를 다 충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충족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제가 홀리스틱 리뷰라고 돼 있었잖아요. 하나가 부족하면 딴 거로 충족하면 되고 이 8개를 다 충족하는 애는 없어요. 그런 애는 진짜 없어요. 여기서 4개 정도만 충족됐다. 그러면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볼게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수치 나오는 것들. 이거는 왜냐면은 이걸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망했구나 이건데 자 봅시다. Admission rate Berkeley, LA까지는 평균 그렇게 이 정도면 높은 편이죠. 15% 이상 된다는 거는 높은 편이에요. 이게 결국 5명 중에 1명은 가는 건데 되게 재밌는 거 봅시다. average GPA가 이거지만 이건 average라는 거는 위에 15% 아래 15%는 뺀 겁니다. 통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통계는 그 상위 15% 애들 만점자들이겠죠. 그다음에 하위 15% 애들은 빼고 중간 75% 갖고 간 건데 그러니까 4.15에서 4.3인데 여기서 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요 아래에 있는 점수를 좀 많이 보세요. 만약에 GPA가 4.0이 넘었다 하는 순간 합격률이 30%가 돼버려요. 10몇 %였다가. 그 다음에 봅시다. 그 ACT도 average가 30에서 34고 SAT도 요 레인지인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딩이 딱 리딩만 제가 꺼내놓을게요. 리딩이 30점이 넘었을 경우에는 또 합격률이 35%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SAT도 리딩이 700점 넘으면은 합격률이 거의 30%예요. 그래서 리딩이 700, 그 다음에 math가 680, 650이면은 얘는 30%고 수학이 700이 넘은 한국애들 다 넘잖아요. 아직도 요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전체 통계랑 수학 넘은 애들, 700 넘은 애들 통계랑 봤을 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SAT를 하면은 리딩 700점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 대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는 리딩이 나와줘야 되고 그냥 계속 제가 설명할 때마다 진짜 저 ACT 코리아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ACT가 정말 더 나은 것 같아요. 700점 리딩에서 못 받을 바에는 ACT가 훨씬 더 나아요.
리딩 ACT 리딩 30점 받는 게 SAT 리딩 700점 받는 것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속독만 하면 되거든요. ACT는 그냥 빨리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논리 구조적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들어와요. 근데 이런 퍼센티지는 보면은 학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UC 샌디에이고도 내가 정말 충분하다. 내가 리딩 700도 넘었다. 그러면 학교들이 벌써 65%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한숨을 제가 원한 게 아니라 한숨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내 GPA가 만약 경쟁력 있고 4.0이 넘고 있다. 그러면은 you have a good shot.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GPA가 이 정도고 내가 리딩이 720점이다. 그럼 웬만해서는 3명 중에 1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이 슬라이드를 보면 볼수록 우리 학생은 멀어지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30%예요. 아직도 나머지 애들은 확률은 좀 낮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네. 리딩은 이 잉글리시 포함 안 돼. 그냥 리딩 리딩 포함돼서 잉글리시 포함돼서.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2,400일 때는 이게 구분돼서 지금 합쳐 있잖아요. 그리고 포함된 점수가 이게 넘는 거. ACT. ACT. No. ACT는 그냥 리딩만. 오케이. 문법은 빼고. 그래서 이 표의 요는 뭐냐면요. 딱 두 가지인데 하나 스테이트 학교다 보니까 GPA가 좀 높다라는 거. 높은데 22도 괜찮습니다. 22를 적으셨는데 무슨 점수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점수 잘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GPA가 좀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웬만한 사립대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3점 몇 대도 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ACT하고 SAT 점수도 폭은 되게 넓어요. 근데 국제 학생으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리딩에 초점을 가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학에 초점을 두는데 수학은 다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보세요. SAT 수학 800점 맞았다고 얘가 수학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잘하는 애? 이런 상담 많이 있죠.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 수학을 되게 잘한대요. 살짝 좀 이상해요. 수학을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 그래서 그럼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10학년 때 캘큘러스 A, B하고 지금 BC까지 다 끝냈다고. 그러냐고. 그럼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아니요. 한 반 정도 온 것 같은데요. AMC는 했나요? 아니요. 올림피아드 나가봤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수학 잘한다는 말을 빼요. 그런 식으로 수학은 별 의미가 없어요. 780점, 800점 정말 의미 없어요. 차라리 리딩이 700점대고 수학이 600점대가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리딩 점수에 좀 신경을 쓰세요. 그거는 합격률에 다 반영되는 거고. 네. 저 점수가 인스테이트 애들도 다 포함한 점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근데 인스테이트 애들은 제가 15% 빼놨잖아요. 근데 거기 좀 바닥을 많이 쳐놓고. 근데 아무리 인스테이트라도 학교가 특정 계층을 어느 정도 뽑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다 뽑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조립대들이 인스테이트 애들한테 주는 포션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포션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게 에버리지가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인스테이트 근데 그것도 이제 살짝 변하는 게 뭐냐면은 학교들이 다 재정 상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아웃 스테이트하고 인터내셔널은 돈을 다 내잖아요. 걔네 포션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어차피 캘리포니아만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국제 학생이라면은 어디나 국제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제 학생의 떼거리들 다 가 있어요. 그냥 어디나 거기까지 경쟁하는 거니까 그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여기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표니까 표예요. 표예요.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로 가야 되겠다. 희망적인 얘기가 안 넘어가네? 됐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요건 좀 이제 행정적인 건데 이제 오늘 끝난 다음에 요걸 보면서요. 집에 가서 학생의 트랜스크립트를 한번 보세요. 성적표를 보면서 얘가 과연 이런 걸 다 충족하고 있는지.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A to G requirement는 원칙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해당되는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걸 충족했을 경우 더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교들 이제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어 4년, 수학 4년, 과학 4년, 사회과학 4년, 이제 제휴외국어 이렇게 5개 영역을 이제 요구사항을 집어넣어요. 근데 얘네들은 좀 달라요. 역사는 딱 2개만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년을 요구하는데 나눠버렸어요. 미국 역사, government 1년, 그 다음에 세계 역사 1년. 그래서 World, European History, Cultural History, Culture, Geography 이런 면에서 하나를 듣든지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SAT2를 받아가지고 540점 이상을 받든지 그래가지고 그 옵셔널에 이런 게 들어가겠죠. 내가 이쪽에 없다면은 옵셔널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있다는 거. 그래서 옵셔널 인포메이션 안 쓰는 이유가 이런 정보를 몰라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ne Year of US History or Government 이거 그거를 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안 했다면 또 SAT2 US History 550점만 나오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몇 슬라이드 전에 SAT2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거를 대체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걸 보는 게 맞고요. 잉글리시는 변함없어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ELS? 그거는 잉글리시가 아닙니다. ELS는 아니에요. 그래서 9학년 때 가거나 이랬을 때 ELS만 많이 들어가지고 나 벌써 ELS 4개 들었네. 나 이제 영어 안 들어도 되겠구나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ELS가 많다. 그러면 얘는 좋은 학교 못 가냐?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옵션에 넣으면 돼요. 뭐냐면은 이 학교 커리큘럼상 내가 국제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나 1년 동안 선택 여지가 없었다. 그거 끝난 다음에 나는 뭐 부족한 과목들을 어떻게 다 채워왔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들었다면 이게 다 충족된다. 이렇게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게 옵셔널이에요. 그다음에 수학. Mathematics 3년인데 이것도 지오메트리가 들어가야 돼요. 3년 안에 지오메트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럼 왠지 모르겠지만 지오메트리를 꼭 넣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9학년 때부터 나 잘났어 하고 AP 들은 애들은 잘 해명하세요. 뭐 내가 중학교 때 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들었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나아가가지고 일반 이제 대학교 지원할 때도 수학이 4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른 영역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L 때문에 좀 문제되는 경우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해명이 되고 이제 문제가 진짜 되는 경우는 수학이에요. 한국 애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내가 수학 잘한다는 것 때문에 카운슬러가 주는 거 다 무시해요. 나 이거 싫다. 너무 쉽다. 9학년 때부터 뭐 프리칼 듣고 프리칼 그다음에 10학년 때 calculus BC까지 들어놨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은 수학 커리큘럼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4년 들으라고 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 2년은 뭐 하겠어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나 그래도 다 들은 거 아니야? 다 들은 거 아니에요. 2년은 어떻게든 채워줘야 돼요. 본인이 대학교 가서 수업을 듣든 온라인 수업을 듣든 주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계가 이제 수학으로 이제 쳐주니까 통계를 듣든 뭘 하든 간에 4년은 꼭 채워줘야 돼. 근데 여기는 3년밖에 없어요. 근데 수학은 그런 면에서 애들이 좀 문제가 발생해요. 너무 빨리 수학만 AP가 딱 등장해요. 그냥 빨리 등장하는 AP 과목 3가지. 수학, psychology, economics. 이게 쉽다고 10학년 때 많이 깔리거든요. 애들이. 근데 그거는 좀 왜 듣는지는 psychology, economics 그 공대 가는 애가 economics를 왜 듣고 있는지. anyway. 그 수학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laboratory science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고등학교마다 다른데 사이언스 과목 안에 랩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고 랩 시간이 1시간씩 따로 따라오는 그 과목이 있고 랩을 아예 분리해서 한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찾아보면 얘네들은 사이언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랩이 있는 실험을 한 사이언스가 필요해요. 그것도 2년이요. 그래서 없다면은 뭐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이거 하나씩을 1년씩 쳐줘요. 점수가. 그래서 우리는 랩이 없는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뭐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넣으면은 1년씩 2년이 다 쳐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language other than English 2년.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이제. 근데 2년인데 뭐 스페니쉬 정도는 다 뭐 1년 들으니까. 근데 만약 스페니쉬 1년 들었다. 그럼 SAT language listening 하나 들으세요. 500점 이상 받으면은 그것도 2년으로 쳐줘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는 없다 그러면 한국어라도 치세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국어를 보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A to G requirement를 먼저 따지거든요. 이게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한국 애가 이걸 했으면 뭐
뭐 보기에는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여기는 해당되니까 그다음에 미술도 1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컬리지 레벨 코스도 들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캘리포니아만 좀 특이하게 있는 건데 out of state 아니면 인터내셔널은 SAT2 다른 과목으로 대체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to G requirement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잘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봐주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준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옵셔널에서도 이걸 다 그래서 옵셔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너가 이걸 충족을 못하면은 어떻게 넌 보충했냐 이걸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SAT2가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데 중요하다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다 대안으로 이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머니가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플러스가 되냐 부분도 이거를 써주면은 이거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근데 플러스가 된다라고 거기는 적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대충하고 그걸 인정해 준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점수를 보낼 필요는 없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A to G.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개개인별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단순한 그냥 그 필요 사항들만 말씀드린 거고 이제 학생들 원서를 보면 그 성적표를 보면서 좀 짜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요번 주가 지금 제출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겠죠, 미국 시간. 그래서 금주 이렇게 12학년 코스 그 커리큘럼을 짜는 기간이거든요. 만약 학생이 엄마한테 연락을 안 했다면 그냥 혼자 알아서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3월 말, 4월 초가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짰다고 이게 파이널라이즈 된 건 아니고요. 그 9월 학교 돌아가면 그 첫 주에 add and drop 피리어드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때 수정하면 되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좀 연락 좀 해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또 가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지 이게 이제 마지막 그건 알아야 되겠죠. 이제 어떠한 현상을 보였고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면모를 강조하고 누가 이제 들어간다는 게 나왔다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원서를 내가 냈을 때 그럼 나는 어떠한 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내 원서가 평가를 받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아까 지금 제가 했던 A to G 코스 리퀘어먼트를 다 충족했냐 안 했냐가 걔네 이것도 명시돼 있어요. 이게 스텝 1. 이 안에서 이제 학점도 볼 거고요. 그다음에 UC 리퀘어먼트도 다 충족했는지. 그 점수적인 거. 근데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대학교나 똑같아요. 그냥 먼저 점수 봐요. 일단 그 군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 버클리를 지원하는데 내가 3.1이다. 그러면 살짝 버릴 가능성이 커요. 처음부터. 근데 그런 애는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얘는 뭐 하는 놈이길래 이게 3.1이 지원을 했지? 그래서 스킵할 수도 있지만 anyway. 그 1, 2. 그다음에 다 점수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A to G는 뭐냐면은 필수 항목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내가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수학, 과학만 듣지 마세요. 사회과학, 특히 아니면은 영어. 그러니까 AP 뭐 리터처 들어가 있는 애들은 되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애들이 거의 안 듣으니까. 네. 그래서 잘 보세요. 첫 4가지 항목은 뭐냐면은 성적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성적표 봐가지고 얘가 몇 점 나왔고 얼마나 난이도가 있고 얘가 전공 집중성도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다양한 수업을 들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학교나 이게 한국처럼 딱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라 군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 군 안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학교 공부는 많이 안 하고 그냥 딴 것만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를 보시면은 다 학교 생활은 너가 얼마나 성실히 했냐, 얼마나 도전적으로 했냐. 그거의 결과예요. 그걸 먼저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리딩하고 에세이가 중요하지 수학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AG 코스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서 그냥 캡처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다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코스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난이도 적고 몇 학년 때 들었고 그냥 요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Educational Preparation Program 아까 그랬죠. 그 여름 이제 리더십 프로그램하고 서머 캠프 그게 따로 적는 란이 있어요. 얘네는요 원서에. 그러니까 UC 원서는 이런 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빈칸으로 들어가면 되겠. 그 UC는 특이한 게 뭐냐면 봉사 활동도 따로 분류해놔요. 그러니까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봉사, 교육, 활동, 여름 방학 이런 게 다 한 액티비티라는 란 안에 들어가지만 얘들은 다 구분돼 있어요. 교육 관련, 대학교 교육 관련, 봉사 관련, 그 인턴십 관련, 그다음에 학교 액티비티 관련 이게 5개씩 다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빈칸이 발생하는 순간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보면은 그 학교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학교가 MIT하고 싱가포르 대학교 원서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은 그 수상 경력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상 경력 부분에 국가상 및 국제상만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아래다가 별표 놓고 교내상, 지역상은 기재하지 말 것.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딴 건 쓰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엔. 그게 한 페이지 완전 한 페이지 돼 있는데 anyway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5번. 아까도 그랬죠. 뭐라 그랬지? 용의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라고. 그래서 왜 9%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해놓은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그냥 9%예요. 그냥 내가 소재 그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 학교에 9% 안에만 들으면 10%도 아니고 9%도 이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니어 이어 때 중요한 거는 11학년 때예요. 11학년.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 11학년 점수가 떨어졌다. 얼리 지원하지 마세요. 얼리도 11학년 점수만 봐요. 12학년 1학기 점수가 보내지긴 하지만 평가 시간이 없어요. UC 같은 경우에도 12학년 때 조금 1학기 점수 어차피 11월 말에 원서를 내기 때문에 12학년 점수는 가지만 11학년 점수가 9% 안에 있는 학생을 지원해달라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15%다. 그럼 지원해봤자 안 될 거예요. 네. 이런 건 안 물어봐야지. 9% 안에 들어요? 오케이. 왠지 들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저를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그런 센시티브한 질문은 여기서는 들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재밌죠. 6번. 이제 아까 1, 2, 4까지는 지금까지 너가 뭘 들어왔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말씀드렸듯이 이게 1이 탈락된다고 완전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본다는 거예요. 그냥 12학년 수업은 그럼 너가 뭘 듣겠냐. 여기서도 난이도가 떨어진 수업을 들으면은 얘는 그냥 아웃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게 점수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가 어떤 수업을 듣겠냐라는 거 그 부분. 그 다음에 the quality of educational performance outside the classroom. 이게 좀 특이한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커먼 앱에서는 그거랑 똑같아요. 커먼 앱에서 이제 어워드 섹션이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커먼 앱의 어워드 섹션은 만약 내가 미술대회 그냥 혼자 미술대회 나가서 상 타는 거는 그거는 수업을 통해서 나간 게 아니면은 상이 아니에요. 리더십도 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축구 나 캡틴했다고 뭐 MVP 받은 것도 상이 아닙니다. 아카데믹 한 것만 적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외적으로 너가 어떠한 아카데믹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무슨 저널리즘 클럽에서 어느 대회에 나갔는데 수상을 했다. 그러면 그건 아카데믹 퍼포먼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무슨 애들이 로보틱스 클럽도 많이 나가잖아. 클럽에서 대회도 많이 나가잖아. 그런 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공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기타 나의 뭐 전공과는 좀 상관없지만 기본적인 핵심 과목과 관련된 거. 이것도 중요하고. 7번. 그 다음에 이거는 전공 관련성이거든요. 한 과목 정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전공 관련성이라고 먼저 던져놓고 이제 제가 예외를 던져놓을게요. 단 만약 내가 음악을 되게 잘한다. 그러면 그걸 보여주세요. 전공이랑 관련이 없어도. 근데 잘한다는 거는 내가 무슨 학교 오케스트라에 최애 있다고 음악 잘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한국 여학생 애들은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남학생 애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음악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잘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주 대표, 아니면 전미 대표, 아니면 나는 대통령 초청받아가지고 뭐 공연을 했다.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얘는 프린스턴도 되고, 그러니까 음악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전공은 음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되고, 얘는 되게 많이 나누죠. 아카데믹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젝트 같은 거. 그래서 보고서를 많이 쓰세요. 그 기록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점수만 좋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이지 할 수 있는데, 점수만 좋다라는 애는 뭐냐면은 외우길 잘한다는 애예요. 근데 진정한 공부라는 거는 연구를 잘해야 되거든요. 연구라는 자기가 본인이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그거를 독립적으로 해왔다는 거.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논문이란 단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고등학생이 논문을 써요. 그 뭐 부모님이 어느 연구소에 있고 아니면 교수님 하시면은 그쪽 연구소에 넣어가지고 뭐 제2저자, 제3저자 아니면은 대학원 박사학위 그냥 붙여놔가지고 얘 뭐 하나 쓰게 해주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걸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관심 있는 분야에 독립적으로 글을 낙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낙서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카데믹 낙서가 있는지. 이거 저도 많이 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흔적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학생이 한 명이라서 제가 좀 학생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니요, 그냥 뭐 이렇게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뭐 two page summary 뭐 글 같은 거 쓰고 있어요. 그런 거 써요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11학년 올라가죠. 12학년 지금부터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런 걸 많이 하면 돼요. 저 프로젝트 저렇게 한 거를 네. 어떤 식으로 보여주면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커리큘럼 자체는 저런 게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떼내서 뭐 독특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액티비티에 디스크라이브 하면 되는 거죠. 네. 아니면은 옵셔널에 디스크라이브 하든지 아니면은 아까도 에세이 보면은 3개가 아카데믹한 거였잖아요. 그럼 거기다 집어넣든지.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이런 보고서를 일주일마다 쓰고 있어요. 그럼 걔는 그 에세이 질문 중에 하나가 에듀케이션 오퍼튜니티 중에 되겠죠. 그 논문에 글을 쓰면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근데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영어 클래스의 어떤 뭐 문학 작품에 대해서 항상 뭐 특별한 프로젝트나 에세이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outstanding performance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반에 30명이 있으면 30명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는 30번 다 A 플러스를 받았다. 그러면 특별한 거죠. outstanding한 거죠. 단순하게 본인이 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당연히 숙제를 한 것뿐일 거예요. 네, 그거는 포함하는 게 아니죠. 그거 외적으로. 네.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영문학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 얘가 그 학생이 그 16세기 수업을 들으면서 뭐 포엠을 7개 썼어요. 그거는 아웃스탠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얘가 시를 페이스북에 계속 올려요. 그러면 이게 아카데믹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거를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 수업에 있는 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시 쓰는 그리고 시를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아니면 인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뭐 가능성을 봐가지고 그걸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아웃스탠딩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 예를 들어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 교과에서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밖으로 그렇죠. 애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교과에서 시작하고 클럽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학교 생활을 제가 열심히 하라는 게 뭐냐면요. 교과에서 이런 거 잘하면은 선생님이 와서 말해요. 야 이거 나랑 한번 해볼래? 아니면은 학생이 와서 선생님 저 이것 좀 해보고 싶은데 같이 할래요? 그러면 해줘요. 그럼 그게 수업에서 활동으로 나오고 활동에서 이제 개인으로 나오고 개인으로서 확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수업 때도 그냥 집중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이게 중요하니까 11학년 때 가가지고 쌤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99% 안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라는 거는 그 수업 안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시발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어떻게 너가 끌고 왔냐는 거예요. 끌고 나가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독립적인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렉처만 해가지고 나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얘는 뭐에 이렇게 좀 궁금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궁금한 게 생기면은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모를 보여달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코र्스 말고 그냥 이게 약간 특별 활동도 아닌데 얘네 학교에서는 약간 선생님들이 그냥 뭐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를 주고 뭐 팀을 짜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애들은 해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참여해서 그거를 거기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발달시키면 되죠.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살짝 그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면 이거를 이 모임을 활성화시키면은, 네, 그래가지고 그걸 연장선으로 가면 되겠죠. 일단 이거는 중간 단계에 있는 거죠. 수업이 있었고, 근데 수업 외적으로 뭘 시키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시키니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여기에 관심이 생기면은 좀 더 주도적으로 하면은 그건 더 의미가 있겠죠.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다면은 좀 더 이제 본인이 주제를 좀 제한하라고 해주세요.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아니 왜냐면 저는 또 이게 너무 학교 안에서만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학교 밖으로 더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요. 이제 학교 밖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거는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 건 뭐냐면 이거를 학교 밖으로 넓힌다. 그럼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는 학교 밖이 아니고. 근데 학교 밖으로 올린다는 건 어딘가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출할 용도급은 글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러면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대회가 뭐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게 있을 때 나가는 건 좋지만 이런 거는 누적해 놓으면 돼요, 그냥. 네. 그래서 수업 바뀌지만 그러니까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 안에 있지만 수업 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이제 recent developments in academic performance. 그 항상 말하는 항상 올라가는 곡선이죠.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이도 어려운 수업을 듣는 전제하에 올라가야 돼요. 10학년 때 AP 2개 듣고 망한 다음에 11학년 때 레귤러 들으면 아무리 이게 올라가더라도 난이도에서 떨어진 거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 난이도라는 말씀이 있으셨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그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본인한테 뭐 수학 과학은 쉽고.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본인한테 이렇게 주관적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원서에 보면은 뭐 수학하면은 과목 이게 영역 수학이 나오겠죠, math. 그다음에 과목명, 그다음에 레벨이라고 떠요. 그럼 거기서 레귤러인지 언어인지 뭐 이게 AP인지 컬리지 레벨인지 아니면 기타도 있거든요. 그럼 기타면 그걸 딱 클릭하면 설명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 기타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애는 그때 보니 이건 독립적인 뭐 아는 교수님과 내가 참관하는 식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11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이제 항상 다 올 A를 맞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12학년 때 AP를 열어준다 했는데 열어주지 학교 사정상 못 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하드한 코스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네네. 그러면은 대학 커뮤니티 클래스나 이런 걸 온라인으로도 꼭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듣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이거는 두 가지로 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학교에서 안 열어준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난이도면서 지금 이게 올라왔다가 이게 멈춰버린 거잖아요. 근데 옵션을 보면 다 설명하면 돼요. 네, 그거는 학교에서 이거는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충족한 거죠. 어디냐? 아까 좀 전에 있었던 건데 take the hardest course offerings 다 들은 거잖아요, 그냥. 그럼 근데 학교가 그러니까 레귤러 코스만 열고 학교 사정상 AP나 뭐 이런 거를 못 열어주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 AP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아예. 그런 학교들은 그런 학교에 내가 재학 중이라면은 거기서 표기하세요. AP도 우리 학교는 딱 2개만 연다. 그러면은 2개 다 듣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AP 2개 여는 학교에서 2개 듣는 학생과 AP 10개 들은 학교에서 2개 듣는 학생은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온라인 수업이 너무 네네. 활성화되어서 대학 수업도 온라인으로 그렇죠. 들을 수 그래서 있잖아요. 듣는 게 좋아요. 듣는 네네. 게 만약에 AP가 안 열리면 그렇죠. 네네. 들어요. 네. 근데 들을 때 이제 대학교 온라인 수업도 살짝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거는 아예 학교와 독립되게 들어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데는 학교의 크레딧으로 인정해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요. 그거는 어떻게 내가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 이게 뭐를 대처해 주는지. 그게 대처해 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 해준다면은 학교에 들어야 되는 수업 다 듣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도 다 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죽어요. 학생이. 네,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주관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앞에는 첫 장면은 되게 우울했죠. 그냥 점수만 갖고 다 본다니까. 그다음에 또 5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점수가 어떤 형태의 점수냐. 그런 본 거라면 이제 마지막 보면은 좀 더 이제 주관적인 측면이에요. 주관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너의 특이한 점이 뭐냐. 정말 스페셜 스킬스가 뭐냐. 나는 요리를 잘한다. 그거 쓰세요. 8번 에세이잖아요. 네. 요리를 잘한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되게 성공한 애가 있어요, 하나. 친구가 요리를 잘한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걔가. 저는 걔가 저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anyway, 걔 말에 의거하면 요리를 되게 잘해요. 뭐 그런 것도 돼요. 그래서 잘한다는 게 봤을 때 뭐냐, 내가 공부를 잘한다. 여기서 막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 지금 앞에도 다 공부 평가받았는데 여기서까지 나 스페셜 스킬스. 공부 잘한다. 그러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여기 스페셜 스킬은 non academic. 그냥 엉뚱한 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네, 스케이트보드 잘 탄다고 하세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 많아요. 살짝 그런 이제 펑크 스타일의 아이도 되게 좋아요. 네. 스케이트보드도 되게 좋습니다. 네. 스포츠 그런 것도 써. 스포츠도 이제 스페셜 스킬스가 되려면 조금 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그 뭐냐 상을 받았거나 이런 게 대회에도 어느 상에 나가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포츠를 내가 잘한다고 해놓고서 액티비티 쓸 때 그 스포츠를 학교에서 안 하면은 되게 특이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수영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바스티 수영팀이 아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얘는 학교 수영할 바에는 그 시간에 자기 공부하겠다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학교가 아니라 자기 공부잖아요. 주로 이제 활동을 못하는 애들은 뭐냐면은 수업 따라가기가 힘든 애들이 못해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은 그냥 아웃이에요. 그 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바스티 아니어도 돼요. 뭐 스케이트보딩 바스티가 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있는 것도 쓰고 네, 뭐 상관없어요. 이건 뭐든지. 스페셜 스킬 잘은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스페셜 스킬 중에 나는 사람들을 웃게 한다. 진짜 이거만큼 얼마나 스페셜 스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페셜 스킬이라는 게 결과 중심적이기보다 이건 나중에 이러한 문제들은 에세이를 통해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딱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을 뽑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 뽑을래요? 공부만 잘하는 애. 걔는 일반적으로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 성격이 안 좋다는 게 좀 잘못됐어요. 이거 취소해야 되겠다. 이거 살짝 빼주세요. 내가 맨날 잘못된 말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 그냥 놔두세요. 성적이 좋은 애들, 공부만 애들은 정말 성격 안 좋아요. 외톨이고 그다음에 활동을 잘 못해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애들도 더 그래요. 요즘에는 더 마마보이예요. 걔네들이. 오히려 그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는 좀 어느 하되 특별하게 좀 잘 노는 애들. 저는 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스페셜 스킬스가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구성원으로서 정말 괜찮은 애다라는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저게 엄청 하이 레벨일 필요는 없는데 엄청 하이레벨 필요 없어요. 제가 말한 건 난 잘 웃는 웃기게 한다. 그러니까 뭐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DIY 클럽을 그냥 학교에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거를 하고 뭐 그거를 판매도 하고 선생님도 선물도 드리고 좋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네네. 했는데 그런 것도 스페셜 계속 스킬 꾸준히 하라 그랬어요. 꾸준히 네, 그잖아요. 저 만들었거는 이제 어머니 말씀드렸어요. 만들었다 했을 때는 얘가 과학 전공자면은 되게 도움이 되겠다. 과학이랑 이거 만드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드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저럴 수 있는데 초 만들고 뭐 좋아요. 되게 맞아 저런 걸 아니 그런 거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판매했다. 그리고 기부했다. 내 능력 갖고 사회 환원한 거잖아요. 그거 좋아요. 되게 좋은 건데. 네. 계속 초 만들라고 하세요. 좋습니다. 애들 비누 만드는 애들도 있고요.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 스페셜 스킬스라고 해서 무슨 빌 게이츠처럼 그런 걸 만들려는 건 아니에요. 뭐 스티브 잡처럼 뭐 애플을 만들려는 그런 거 했으면 여기 대학교 지원 안 하죠. 벌써 몸 팔려 갔을 거예요. 한 100억 주고 너 아이디어 사겠다. 그럼 대학교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지 않고 그 100억으로 판 다음에 거기서 좀 일하면 하버드에서 오라 그럴 거야. 너 우리 학교 올래? 그럼 가면 돼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스킬을 요구하지가 않아요.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요건 살짝 project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school affairs. 요거는 아까 academic이랑 좀 다른 건데요. 이 부분 뭐냐면은 학교 활동에 많이 참여하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Women's Day 그런 무슨 학교에서 뭐 이상한 활동 많이 하잖아요. 무슨 advocacy 프로그램도 학교에 무슨 뭐가 있지? 학교에 뭐 culture night도 있고 학교에 뭐 손님들 오면 이거 초대하는 것도 있고. 만든 것도 해당돼요. 자기 나- 리더십 클럽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참여한 것도 당연하죠. 이거는 본인이 유도한 거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학교.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special circumstance.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educational barrier도 될 수 있고 에세이에서 아니면 8번 나만의 뭐 특이한 점. 그걸 했을 때 특이한 점은 circumstances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아프다라는 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돼요. 근데 저것만 하지 마세요. 내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스토리는 안 돼요. 아니면 내가 예전엔 공부 못했는데 지금 공부 잘한다. 그것도 안 돼요. 얼마나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그게 특별한 거라고 하겠어요. 그건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웃긴데 얘네가 쓴 말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건요. Location of your school and residence. 일단 끝에는 좀 이해하겠어요. 이게 캘리포니아 그거인데 학교 프로파일을 잘 보세요.
그 이제 11학년 올라가면은 지금쯤이면 이제 나비앙스도 어느 정도 액세스가 됐을 거고 카운슬러들 선생님들은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작년에 여기 몇 명 갔냐? 그 학교들 한 명도 안 갔다라고 할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죠. 한 명도 안 갔다 그러면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활동적 커리큘럼 자체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것도 열심히 하되 플러스 알파적인 거. 여기서는 나왔듯이 학교 밖에 요 전자네 학교 밖에 너가 뭐 했냐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카운슬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학교 통계를 좀 보면서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학교에서 뭐 버클리를 뭐 20명 보냈다. 근데 내가 한 순위 한 15위다. 그럼 웬만해서는 버클리 갈 거예요. 그게 세이프티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야 이거 미국 이렇게 기회평등의 나라에서 왜 이렇게 불평등해? 원래 불평등해요 미국은요. 네, 평등하지 않아요. 네. 만약에 첫 기 졸업생이면요? 첫 기 졸업생이면 첫 기? 네. 아 여기가 잘해야 되겠죠. 네, 여기가 잘해야 되겠죠. 네. 분교예요. 네? 분교예요. 분교도 괜찮아요. 분교든 뭐 제2분교든 제3분교든 괜찮아요. 되게 백지가 좋아요. 네. 그리고 되게 잘해줄 거예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잘 보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새로 열린 학교들의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다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그 PTA 미팅 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학부모님이랑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그 얘기해줘야 돼 어떻게 배분할지는. 오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volunteer 따로 돼 있고 work experience 따로 돼 있고 어워드 따로 돼 있고 extra curricular 다 따로 돼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제부터는 그 원서상인데 그 원서가 하나다 보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 원서에 학교별 메이저를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봅시다. 이 원서에 내가 5개 캠퍼스를 하고 어느 학교는 컴퓨터 사이언스, 어느 학교는 내가 undecided, 어느 학교는 바이올로지, 어느 학교는 또 그 political science, 어느 학교는 내가 psychology 이렇게 지어놨다고 쳐요. 그럼 아까 에세이 중에서 academic interest 에세이 있죠. 원서는 딱 한 번밖에 못 내요. 제가 이거를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academic 내가 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전공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은 그 academic 에세이를 딱 한 전공으로만 쓰지 마세요. 그걸 최대한 넓게 써놔야 돼요. 즉 내가 관심 있는 것보다는 좀 방향성 아니면 가치 중심적인 걸 써야지 캠퍼스마다 전공은 다 다르게 해놓고 에세이는 딱 하나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엔지니어링 에세이 써놓으면 나머지 캠퍼스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게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걸 주의하라고 제가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컬러십도 그냥 얘는 여기서 지원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이스쿨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일일이 하나 다 넣어야 되고 그거에 뭐 기간도 다 넣어야 되고 성적, 레벨이랑 이런 거 다 표시되기 때문에 이런 화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academic history comments 이 부분이거든요. 이 성적을 다 기입한 다음에 너 할 말 있냐 없냐 이것도 옵셔널이에요. 근데 이거를 클릭하는 순간은 500단어 쓸 수 있는 공간이 떠요. 그러면은 이제 A to G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걸 내가 안 했는데 이건 이걸로 대체되고 이것도 안 했는데 대체되고 우리 학교는 뭐 AP가 없는데 AP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 코스만 들은 거고 또 AP는 또 11학년 때 하나밖에 어떻게 한다. 또 여기서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옵셔널 부분을 잘 활용하랬던 건데 학생들이 좀 귀찮아서 안 해요. 근데 하세요. 네. 이건 변명이 아니라 꼭 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내용이 많았죠. 근데 내용이 많았어도 그 원서라는 거는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점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생활 재밌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소재거리도 많이 나오고 필요할 때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전반적인 질문은 있으신가요? 만약 전반적인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